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인 발레리안,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요, 세계적인 거장인 릭 베송 감독인데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계획한 지 무려 40년 만에 완성한 영화라고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또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수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 없지만 목표를 세우고 때를 기다린 감독의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어떤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그리고 릭 베송 감독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먼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자, 부동산 투자도 수익이 언제 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중요한 건 이 투자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코 단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투자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순간 매주 화요일은요.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대표님과 함께 영화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이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강남 1970으로 70년대를 봤고요. 네, 재밌었어요. 예, 그 전 시간에는 둘리를 통해서 80년대를 또 여행을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90년대와 2000년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할 건데요. 네. 이 영화는 2001년에 개봉된 오. 작품인데 네. 혹시 2001년에 개봉된 작품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을까요? 2001년이면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힌트를 좀 주세요. 네, 그때 당시에 일단 뭐 동감이라든지 뭐 해리포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오, 맞아요. 뭐 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아이엠쌤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것들이 나올 때였는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영화가 빠졌어요. 뭐죠? 우리나라 로맨스의 역사에 획을 그은 오, 그런 영화인데 네. 바로 힌트를 드리자면 네, 힌트? 네, 견우야 미안해. 예. 견우야 미안해. 요거 네. 다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엽기적인 그녀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2000년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금융위기가 있었죠. IMF라는 네. 그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타파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부동산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사뭇 다른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품도 많이 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2000년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핫한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뭐 평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이 나오고 만들어져 나가는 그러한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영화 여행은요, 2000년대 바로 그 영화 엽기적인 그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나도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네, 오늘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엽기적인 그녀. 오랜만이네요. 그걸 통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갈 텐데요. 곽재용 감독의 2001년작입니다. 그래서 곽재용 감독은 클래식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었죠. 그리고 뭐 비오는 날의 수채화 이렇게 굵직굵직한 로맨스 영화들을 만든 그 작품인데 주인공은 전지현 씨와 차태현 씨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성관도 조금 많이 바뀐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극 중에서도 힐을 바꿔 신고 힐과 네, 운동화를 맞아요. 바꿔 신고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장면들은 그 직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제목도 엽기적인이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엽기적인 얘기가 또
이슈가 되면서 엽기 토끼 이렇게 네. 사회적으로도 맞아요. 굉장히 이슈를 많이 이끌어낸 그러한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엽기적인 그녀에 대한 줄거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젊은 남녀의 유쾌한 연애 이야기를 다뤘는데 구분을 해놨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으로 나눠서 사랑의 시작과 이별과 재회를 묘사한 흥행한 우리나라의 로맨스 영화에서 이 엽기적인 그녀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영화 속 장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영화 속 장면에서 부평 역사 쇼핑몰이라는 곳이 이렇게 배경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그럼 윤은주 MC님은 혹시 네. 여기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네. 부평까지는 쇼핑을 좀 안 가게 되죠. 아, 그렇죠. 근데 저 장소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 장소는 왜 중요했냐면 네. 극 중에서 매번 이제 술 먹고 네. 이제 쓰러지다 보니까 4잔 이상을 못 마셔요. 그래서 쓰러지다 보니까 매번 데려다 주다 들어갔죠. 보니까 극 중에 이제 그녀의 집이 부평역 근처라서 이렇게 매번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네. 부평과 부천은 지금 현재도 상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왼쪽은 이렇게 경계로 해서 부평이고요. 오른쪽은 부천입니다. 그래서 도심이 발전하기에는 먼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구도심에서 부평 시장 상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신세계 백화점 혹은 신세계 스타필드가 생길 예정인 곳이 거의 행정구역상은 부천에 가까운데 이 상권상으로는 부평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 외곽 고속도로를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대부분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빈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도 혹은 스타필드도 여기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부평시장 상인들이 안 된다. 우리 상권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타필드는 안 하겠다. 그래서 백화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최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아이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신세계 측은 지금 한 발 뺀 상황이고요. 일단 부평과 부천에 먼저 원만한 합의가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과 백화점은 조금 다른 타겟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하고 그죠? 오른쪽은 부천에 속하니까 경기도니까 이 생활권에 따라서 다른데 과거의 구도심에 존재할 때 이 부천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 이마트 그리고 부천시청 옆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가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평에서 전부 다 택시를 타고 다 쇼핑을 부천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평시장 측의 의견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객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부평시장에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기 부천에 백화점이나 마트가 생겨서가 아니고 이 주변에 롯데마트가 이미 3개나 있고 아이고. 그 위에 이마트가 있어서 많네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출이 안 좋은 지금 백화점이죠. 부평에 있는 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시장의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지 오히려 부천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청라지구에도 인천에 있는 청라지구에도 신세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부평역 조금 전에 보셨던 부평 역사 앞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상권이 이동하게 되는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2001년 당시에는 이만큼이 도시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만들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부평과 부천은 사실 뭐 인천에 속해 있는 곳이 있다고 한들 서울에서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도시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의 인천이라고 보기보다도 그냥 서울에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은 거리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과 서울과의 거리를 한번 따져볼 텐데요. 실제로 서울시청에서 인천 연수구청까지의 자동차 기준으로 40km를 가고 있고요. 서울시청에서 수원시청까지도 자동차 기준으로 거의 대략 40km에 가깝고요. 서울시청에서 안산시청까지도 대략 40km에 육박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이란 곳에서 인천을 연수구청을 가는데도 40km, 수원을 가는데도 40km, 자동차 거리 기준입니다. 안산을 가는데도 40km가 걸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그 거리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어때요? 안산이나 수원보다 인천이 더 가깝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 서울시청에서 송도국제 신도시까지의 거리나 서울시청에서 동탄 신도시까지의 거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주민들은 동탄이라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인천이라면 가깝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사실은 동탄이나 인천이 송도국제 신도시나는 거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행정구역상 끝부분은 백령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이라는 시청에서 출발을 할 때 인천항을 거쳐서 출발을 하니까 거리를 한번 재보면 자 이렇게 해서 거리를 재보면 대략 228km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 거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자 한번 보시면 228km라면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서의 228km, 백령도가 포함이 되는 거리이기도 하지만은 거의 전주 끝 혹은 정읍 와. 그리고 구미를 다 덮고 대구까지. 그래서 안동은 다 덮고요. 당연히 울진과 삼척, 동해, 강릉은 당연히 덮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리만큼이 인천으로 가는 그 경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나 배로 이동하는 거나 이런 교통수단을 포함해 보면 인천의 끝인 백령도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대구를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멀고도 가까운 곳 또 어디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예, 수서에서의 소요 이동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남 수서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SRT를 타게 되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평택은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네. SRT를 타면 18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수서역에서 강남역까지 지하철 타면 18분 걸린다라는 거고요. 수서역에서 청담역까지 지하철 타면 20분이 걸린다라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움직이는 수단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울 내부에서 움직일 때도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 시간에 이동을 하면 같은 거리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금방 한 번만에 환승 없이 이동을 한다라면 이것은 오히려 이 거리가 아니고 심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이 정도의 거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 내부에서도 이건 수단이 다르잖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얼마 만에 도착할 수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오히려 평택이라는 굉장히 멀다라고 느껴지는 곳이 있지만 18분 안에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수서에서 강남까지 가는 거나 수서에서 청담까지 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와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고도 가까운 곳이 있다라는 건데 심리적인 거리는 생각하는 거고 물리적인 거리는 진짜 잣대이지만 이것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를 하실 때도 우리나라 전국이 이제는 일일 생활권에 다 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기도권에 갈 때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 막힐 때. 그런데 KTX나 SRT를 타게 되면 우리나라 끝인 부산이나 아니면 목포를 갈 때도 2시간 반이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물리적인 거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생활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영국의 지가가 엄청 높다 보니까 렌트를 하기는 오히려 부담스럽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대신에 저가 비행이 유행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저가 비행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오히려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집값에 대한 뭐 약간 거품을 얘기를 하는 기사거리도 되겠지만 이것은 그만큼 교통수단이 좋아졌고 심리적인 거리는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지구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MC님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엽기적인 그녀에서 좀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전지현 씨죠. 그녀와 이제 차태현 견우죠. 견우? 네. 견우가 이렇게 만나다가 도저히 집안 반대 때문에 안 돼서 그녀가 이제 소개팅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남자분 한 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견우를 불러가지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이 견우가 얘기를 해주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 술은 절대 뭐 4잔 이상 마시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한 번씩 아픈 척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전지현 씨가 딱 돌아오자마자 견우를 찾으러 떠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지금 노원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노원은 이 부동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어떤 곳이었나요? 예, 그때의 노원과 지금의 노원은 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1년 당시죠. 2001년 당시에 노원은 서울의 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끝에 위치한 노원구가 지금은 별내라든지 구리 갈매라든지 진건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으로 도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의 끝에서 지금은 도심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는 지금 현 시점을 바라보기보다 미래를 위한 미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가치 상승 여력이 얼마나 존재를 할 것인가 싶고요. 지금 현재 노원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으로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지가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되는 거지 이 주변으로는 사실은 크게 높이 형성이 되진 않았는데 어떻게 강남과 똑같은 취급을 받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역 주민들도 많습니다만 일단은 이 서울 권역 대부분이 이제 묶이게 되면 이 노원 쪽으로 어쩔 수 없이 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가가 한창 오르려고 할 때 나와서 참 아쉽기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 바고요.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이제 가치 상승 여력을 더 받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견우야 미안해 제가 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장소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 산 아니었어요? 시골 같은데? 지금 그렇죠. 딱 배경만 봐도 건물도 굉장히 높고. 시골이죠. 네.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이 땅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예를 들어 타임캡슐을 10년 동안 묻어놓고 지금 가봤더라면 저기 투자할 걸 우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신기하네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물금령이라는 곳인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네. 저렇게 변화 있어요? 네. 지금 전지현 씨가 소리를 지른 곳이 견우야 미안해라고 얘기를 한 곳이 네.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말을 한 건데 여기에서 반대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현재는 그랬던 곳들이 상전벽해를 이루어서 와. 이렇게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이런 도심이 완전 새로운 신도심이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신도시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치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들어서 있는 이렇게 번듯한 건물은 아니죠.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으면 이 건물들을 다 부셔가지고 빈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멋진 건물들을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그냥 신개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견우야 미안해 이랬던 그 주변은 그냥 농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논과 밭이었으니까 그냥 빈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윤우진 씨님도 네. 보시기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더 빠를까요? 아니면은 신개발이 아유, 빠를까요? 신개발이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정이 이렇게 지도상에서 표시가 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어쨌든 어떠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변수가 생길 때마다 가슴 철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또 메인 소재가 타임캡슐이라는 이런 소재인데 이 타임캡슐이라는 것이 지금 정선에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각 12개의 별자리에 489개. 그러니까 타임캡슐을 이렇게 모아놓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6개월이면 이렇게 거치 상환을 두고 실제로 타임캡슐을 심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2년 후 오늘 오후 2시에 여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에 만나기를 기약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곳들이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도 극 중에서 나오는 나무인데 극 중에서도 이렇게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 노인이 알고 보니까 견우의 미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이렇게 타임캡슐을 이렇게 12군데에 심어 놓으면서 이렇게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영화와 부동산을 다시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영화를 봤는데 네. 사실은 이 장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고모가 끝까지 소개를 누구를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 안 받는다고 하다가 결국은 못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고모를 그냥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둘이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란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주는 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부동산으로도 부동산적인 시각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 것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고 내가 투자한 것은 굉장히 조금 오르거나 안 오르거나 내린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가치 상승 여력이 우연도 있습니다. 우연도 있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동산 특히 이 토지는 부동산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베이스가 되는 이 건물의 바닥이 되는 토지의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건물까지의 가치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 영화, 여행, 엽기적인 그녀로 함께 하셨는데요. 아니, 전지현 씨의 미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5년 전 영화였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물리적으로는 살짝 멀어도 심리적으로 가까운 곳, 이 투자처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지역이 좀 있을까요? 네, 정말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조금 전에 사례에서도 나왔다시피 평택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세종을 들 수 있겠고 각각 지방에 있는 뭐 기업 도시 정도를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또 노원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노원의 가치는 어떤지 그리고 당시 노원처럼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면 혹시 어디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서울 내부에서 찾으시려면 네.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책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유리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은 안 올랐는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만 오르다 보니까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을 오히려 한번 중점적으로 쳐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경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001년 당시에는 경기 회복기에 좀 들어서는 때였잖아요. 지금은 뭐 다시 회복기도 아니고 좀 어렵다. 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 투자 전략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거나 웬만한 것
것을 투자해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아무거나 투자해서는 좀 낭패 보기 십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틈새 시장을 찾고 그 개발 이슈가 있는 곳 주변에서 가치 상승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 가치 상승이 된다라는 것은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개발 호재는 시골이 도시로 되는 곳을 꼭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명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손 잡고 있는 이제 그림에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이 참 여운을 남기고 인상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부동산 투자에서 노력을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좀 활용해야 할지 세미나 일정 좀 알려주시죠. 네, 목요일에는 여의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지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수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급변하는 정책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마련하고 그 정책이 발견될 때 오히려 그런 정책들에 휩싸이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속 흔들리지 않는 성공 투자 비법에 대해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 9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도 9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전화 상담 시간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1358-1번지를 지인 추천으로 10년 전 3.3제곱미터당 23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노후 거주용으로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네,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지내시죠? 예. 예, 좋습니다. 노후 때문에 양평군 지평면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 이게 투자 목적은 없었습니까? 근데 지금 좀 팔았으면 싶어가지고요. 아, 팔고 싶으세요? 노후 준비를. 네, 팔고요. 경기도 구리로 네. 좀 했으면 싶어서 지금.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가 다 대지인데 네. 시골 저기다 좀 밖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 항상 드리는데 전원주택을 이제 동경을 하시면서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데 전원 생활을 진짜 완전 시골에 가서 하면은 오히려 답답해요. 도시 살던 분들은. 그래서 네. 지금 계획관리 지역에 참 위치 좋고 산세 좋고 참 좋은 곳에 들어가셨는데 계획관리 지역에도 이렇게 비어 있는데 조금 더 아래쪽에 가보면 알록달록한 곳이 있는데 이 알록달록한 곳은 현재 이 지역은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주거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거 지역에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도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구도심에서 점진적인 도시화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거리가 조금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고 양평군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갈아타면 좋겠고요. 이 갈아타는 전략을 할 때는 인근에 있는 부동산 한 3군데 정도에 이렇게 골고루 내놓으시면 그래도 잘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이 마을 속에 있는 이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 주민이나
오히려 진짜 전원 생활을 하는, 저희 방송 안 보시는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토지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번쯤 갈아탄다라는 그 전략 자체가 참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진짜 꼭 네. 한번 갈아타시면서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실 때는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조금 더 상담받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 5동 1682-16번지 주택을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층에 직접 거주 중이고 1층에 있는 두 세대는 전세를 내줬습니다. 재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네, 지금은 되고 있는데 네, 요새 좀 불투명하잖아요. 네. 네, 여기도 한번 뗐다가 다시 또 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거 팔고 한번 또 업어치기를 해야 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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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궁금하신 사항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2000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요? 예. 대략 그러면 한 17년 정도 지났는데.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구입하실 때 가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이게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1억 좀 넘게 주고 샀어요. 그럼 지금 전세 내준 것은 한 어느 정도의 전세가 나갔나요? 전세는 저희가 비싸게 안 내놨어요. 예. 대략 한 5천 정도요. 그러면 대략 한 5천 가지고 이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입지 조건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네. 여긴 앞산 밑에 있는 곳이고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이죠. 네, 그런데- 맞아요, 저기. 예. 그래서 앞산 카페 거리에서 바로 내려오면 바로 있는 그 메인 큰 도로라고. 사거리. 그렇죠. 앞산 내거리죠. 네네. 예. 그래서 앞산 내거리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예, 여기 바로 어디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쪽에서 자주 갔었어요. 예. 그래서 앞산 카페 거리가 사실은 한동안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덕분에 이 주변 집값까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권 자체는 앞산 카페 골목 말고 오히려 남부시장이라든지 남도초등학교 이 상권으로 봐야 되는데, 이 상권 자체가 과거부터 재개발이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런 네. 과정들을 굉장히 반복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에도. 네.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자, 평리동 아시죠? 네. 평리동에 보시면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위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지도에 표시가 나와 있는 곳도 되다가 안 되다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요 집원 자체는 아직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확정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뭇이 들어온다 하더라 이런 말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네. 원래부터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업어치기를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이슈가 오를 때는 분명히 지가가 꿈틀꿈틀 거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라 이런 얘기고, 오늘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네.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빠르고 급격한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안 팔지라도 이것은 내릴 만한 가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소유를 하고 있어도 가치가 내릴 만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오히려 네.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좀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상담 받으셔서 이 주택은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께서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산 253번지를 2년 전 경매로 구입했습니다. 노후 거주용으로 염두하고 구입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년 되셨어요. 예, 예.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잘 지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이 토지를 2년 전에 예. 경매로 구입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어떤 호재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지금 거기 나중에 그 주택이라도 짓고, 전원주택이라도 짓고, 거기서 좀 코를 좀 닦아서 어떻게든 살아볼까 하고 구입을 했는데요. 네네. 그렇게는 했는데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아.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평창이라는 호재를 보고 들어가셨는가 아니면 여기 또 진부역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그 역을 보고 들어가셨는가 아니면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들어가셨나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전원 생활을 네. 하려고 했는데, 네네. 예,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네. 투자 목적에서 제가 먼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투자 목적에서 한번 봐드리면 이 진부역이 2017년 12월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 인근에서 철도가 이렇게 쭉 나고 있어요. 철도가 나고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들이 조금 더 활기를 띨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쪽 주변으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 말고도 다른 역들이 충분히 있어요. 다른 역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역들도 다 개발이 되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이런 역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역이 있죠. 일신역이라는 이런 역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곳은 그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인데 이 주변까지 집가 상승 여력이 오려면 딱 올해가 제일 피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예. 그때 이슈를 한번 타서 한번 부동산을 갈아타 보시는 것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 한꺼번에 있어요. 자, 계획관리지역은 조금 걸쳤고요. 농림지역 거의 절반, 보전관리지역 절반 이렇게 보전관리지역 절반, 농림지역 절반 이렇게 해서 거의 두 개가 이제 필두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토지까지 집가 상승 여력이 조금 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혹은 내년 초까지만 해서 한번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께서는 갈아타는 방법을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의견 참고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좀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고민 해결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속 흔들리지 않는 성공 투자 비법에 대해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 9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경기 수원시 8달구 효원로 299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도 9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중리 180번지를 2016년도에 3.3제곱미터당 30만 원에 지인에게 구입했습니다. 도로를 제외하고 구입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도로를 제외하고 구입을 좀 하셨어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토지를 보고 있는데요. 예. 이 토지를 도로를 제외하고 받아도 무관한 토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현황 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입구에서 분할이 된 지가 크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오래됐어요, 분할이요. 예, 그래서 분할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것은 지금 현재 봐도 현황 도로밖에는 없지만 이 현황 도로가 인정을 받아서 이미 건축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도로 문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좀 보면 이 위쪽으로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네. 산업단지들이 엄청 큰 규모로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 지역에 있는 녹지 지역 혹은 예. 보존 녹지 지역,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곳인데 예. 일반적으로 자연 녹지 지역은 조금 작고요. 예. 보존 녹지 지역이 조금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이 가치 상승은 이미 도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지가는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되고 이 지가가 조금 더 발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 산업단지가 조금 더 발전을 할 때는 이 주변으로도 여파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 예. 산업단지와 대기업은 분명히 차이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흐름상으로 긴 호흡으로 천천히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효도할 땅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좀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네. 소식이니까요. 네, 좋은 결과 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550-14번지를 20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년이나 되셨어요? 네, 오.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이고, 네, 그동안 팔진 않으셨네요. 20년. 네네. 네, 자, 앞으로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20년 전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팔려고 내놓으셨어요? 작년에 팔라고 내놨는데 잘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 경기가 그렇죠. 안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예. 이거를 지금도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장래가 어떤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네. 그냥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서 그냥 철골도 있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일단 늘어야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자, 뭐냐면 용도 지역상에 보면 주거 지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주거 네.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발전이 조금 덜한 구도심 지역 내부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 일자리가 좀 늘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이것 가지고 이 도시가 발전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역부족이었다라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 지역 주변에 어떤 큰 일자리가 들어오거나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워낙 토지의 위치죠. 입지라는 거죠. 도로에 잘 붙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 토지는 이 지역 주민들이 탐을 낼 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그 사례를 예를 드는데
꽃은 피는 시기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 펴야 되는 꽃인데 자꾸 봄에 피길 바라니까 이 땅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하게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주인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가 형성 자체는 그 주변에서 활용하기 좋은 토지다. 오히려 투자 가치로는 조금 낮다. 하지만 시기를 적절히 기다려보다 보면 좋은 주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희망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459-49번지 임야를 10년 전 상속받았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0년 전 상속받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예.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지역에 상속을 받으셨네요. 예, 예. 실제로 보면 여기 예. 화진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참 이 경북 쪽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화진 해수욕장 자체가.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포항 아래쪽에서 포항이라고 보기는 좀 너무 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영덕 쪽에 가까운 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포항에서 실제로 도로와 그리고 기찻길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어떤 거냐면 동해고속도로를 만들고 있고 2023년 7월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철도도 만들고 있는데 이 예. 주변으로 이런 호재가 있을 때 가치 예.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나 여기는 뭐냐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왼쪽에 들어가서 지금 녹지로 경관 녹지로 조금 저촉이 되고요. 예. 오른쪽은 주거개발 지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곳이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주변 지가는 지금까지는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해왔다라면 예. 오히려 일부 조금은 수용이 되더라도 남은 땅조차는 가치 상승 여력이 매우 높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예. 이런 토지는 지금 현재 뭐 매도를 할 생각조차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토지 맑음입니다. 네, 네, 좋은 소식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 상담 받으신 모든 분들 다들 좋은 결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속 흔들리지 않는 성공 투자 비법에 대해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 9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경기 수원시 8달구 효원로 299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도 9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엽기적인 그녀를 통한 부동산 영화 여행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에 한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부동산 영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멀다라고 해서 진짜 거리가 먼 것인지 내 마음속에 거리가 먼 것인지 그걸 한번 꼭 생각을 해보고 우연이란 노력하는 자에게 필연처럼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선 저희 방송도 꼭 챙겨보셔야겠죠.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